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 바로 거시적 양자 터널링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죠.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과학계를 정말 뜨겁게 달군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돌파구가 있었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2025년 10월까지 나온 최신 과학 기사들, 그리고 관련 연구 논문들, 그리고 빼놓을 수 없죠. 올해 노벨 물리학상 발표 내용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신 동향까지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현상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갑자기 노벨상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주목받게 됐는지, 또 이게 앞으로 기술 발전이나 더 나아가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근본적인 질문까지 이어지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물체가 벽을 그냥 통과하듯이 움직이는 현상.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자, 이제부터 이 흥미로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 우선 양자 터널링이라는 기본 개념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시작이죠. 고전적인 상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상에서는요, 공을 벽에 던지면 당연히 턱 하고 튕겨 나오잖아요. 그 벽을 넘어갈 에너지가 부족하니까요. 그렇죠. 에너지가 없으면 못 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양자 세계는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입자들이 파동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맞습니다.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거죠. 그 파동성 때문에 에너지 장벽을 넘을 충분한 고전적 에너지가 없더라도 확률적으로 그 장벽 너머에서 발견될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요? 마치 벽을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비유하자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확률입니다. 보통은 그 확률이 극도로 낮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입자의 질량이나 에너지, 그리고 그 장벽의 높이나 두께 같은 조건에 따라서 아주 크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요. 네. 이전까지는 이런 터널링 현상이 전자나 원자 같은 아주 작은, 그야말로 미시적인 세계의 전유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입자들 얘기로만 알았죠. 네. 그런데 원자가 수십억 개 혹은 그 이상 모인 거시적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일 법한 크기에서도 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실험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수십억 개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바로 그게 이번 발견의 핵심이고 최근 과학계가 이것 때문에 이토록 흥분하는 이유죠. 와,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때마침 얼마 전 2025년 10월 7일이었죠. 스웨덴 왕립과학원에서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네, 발표가 있었죠. 존 클러크, 미셸 드보레, 그리고 존 마르티니스 이렇게 세 분입니다. 네, 양자 기술 분야의 정말 중요한 선구자들이죠. 이분들의 수상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전기 회로에서 거시적 양자 터널링 및 에너지 양자화 현상을 실험적으로 발견한 공로. 네, 그 문구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발견의 무게는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최고 과학 저널들이 앞다퉈 번석할 정도였어요. 역시 그랬군요. 가장 쉽게 말하면 양자역학이 더 이상 원자나 전자 같은 그런 미시세계만의 이론이 아니다.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전기회로, 예를 들면 반도체 칩 같은 거시적인 시스템에서도 명백하게 작동한다는 걸 실험으로 증명했다는 겁니다. 와, 이론이 아니라 실험으로 증명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선구적인 연구들은 사실 1984년에서 85년경에 시작됐는데요. 조셉슨 접합이라는 아주 특별한 초전도 회로 소자를 이용했습니다. 조셉슨 접합이요. 그게 뭔가요? 그건 두 개의 초전도체 사이에 아주 얇은 절연층을 끼워 넣어서 양자 효과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특별히 만든 장치예요. 네네. 근데 이 소자 안에 수많은 전자들, 정말 수억 개가 넘는 전자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양자 입자처럼 집단적으로 행동하면서 에너지 장벽을 터널링하는 현상을 최초로 관측한 겁니다. 수많은 전자들이 마치 하나처럼 움직인다.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네, 이게 바로 거시적 양자 현상의 대표적인 예시죠. 여러 기관들의 평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로체스터 대학 같은 경우는 양자 효과가 눈에 보이는 크기의 시스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네, 그 스케일의 문제가 중요했죠. 그리고 미국 물리학회 APS나 미국 물리학연구소 AIP는 이걸 두고 기초과학 연구가 실제 기술로 이어지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매체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연구는 양자 터널링이 단순한 어떤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자 컴퓨팅, 초정밀 센서, 양자 정보 기술 같은 첨단 분야의 실질적인 토대가 되었음을 보여준 거죠. 아, 그러니까 이론이 현실 기술로 구현되는 그 순간을 포착한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놀라운 순간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발견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건 뭘까요? 좀 더 근본적으로는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믿었던 그 양자 세계와 고전 세계 사이의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흐릿할 수 있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계가 흐리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초전도 회로 안에서 수십억 개의 전자가 그냥 하나하나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의 거대한 파동 함수처럼 행동하면서 집단적으로 터널링했다는 건요. 네. 개별 입자의 움직임이 아니라 거대한 전자 집단 자체가 통째로 양자적인 상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개념이죠. 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 스케일의 확장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제어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미시 시스템에서는 주변 환경의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양자 상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작으니까 좀 더 다루기 쉬웠겠죠. 네. 하지만 시스템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변 환경과의 아주 미세한 상호작용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 그리고 양자 상태 자체가 너무 쉽게 깨져버리는 현상, 이걸 결어근암, 디코이어런스라고 하는데요. 아, 결어근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런 문제들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기하급수적으로요. 그래서 사실 거짓 시스템에서 양자 현상을 관측하고 제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겨졌었죠. 아, 그래서 더 대단한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노벨상 연구는 바로 이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역시 지금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죠. 양자 컴퓨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구체적으로 이 노벨상 연구가 현재 양자 컴퓨터 개발하고 어떻게 직접 연결되는 건가요? 이건 정말 아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 개발의 주류 방식 중 하나가 초전도 큐비트 기술인데요. 네, 초전도 큐비트요. 이 초전도 큐비트 기술의 핵심 부품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조셉슨 접합입니다. 아, 바로 그 소자군요. 네, 실제로 초기에 했던 그 거시적 터널링 실험에서 관찰된 에너지 준위의 양자화라던가 터널링 특성들, 이런 것들이 이후에 초전도 큐비트의 양자 상태를 만들고 제어하는 핵심 원리로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와, 그럼 이 연구가 없었으면 지금의 양자 컴퓨터 개발도 쉽지 않았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즉, 이 노벨상 연구는 단순히 입자 물리학의 어떤 발견을 넘어서 실제 양자 컴퓨터라는 혁신 기술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셈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초 연구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 거시적 양자 현상을 더욱 다양한 시스템에서 찾으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초전도 회로 말고 다른 데서도요? 네, 예를 들어서 2022년에 RxIve라는 논문 아카이브에 공개된 한 연구에서는요, 약 5만 개의 바나듐 원자로 이루어진 위상학적 강자성체라는 좀 특별한 물질이 있어요. 위상학적 강자성체 네. 집단이요? 그것도 대단하네요. 네. 또 바로 이달 2025년 10월에 발표된 또 다른 아카이브 프리프린트 논문은 이런 거시적 양자 현상이 앞으로 양자 컴퓨터 구현에 왜 점점 더 중요해지는지를 분석하고 있기도 하고요. 연구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점점 더 많은 시스템에서 발견되고 있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런 발견들이 결국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들이라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첫째, 양자 상태는 과연 얼마나 큰 시스템까지 그 특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경계는 어디쯤일까? 아, 네. 어디까지가 양자 세계냐 하는 문제군요. 그렇죠. 둘째로는 수많은 입자가 어떻게 그렇게 조화롭게 마치 하나의 개체처럼 동시에 양자 터널링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뭘까? 그 집단적인 행동의 메커니즘이 궁금해지는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시스템이 커지고 주변 환경의 영향, 열자범이라든지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 강해지면 우리가 관찰하던 그 양자 효과는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라지고 우리가 아는 고전적인 현상으로 바뀌는 걸까? 아, 양자 효과가 사라지는 과정이요? 네, 이걸 전문용어로는 양자고전 전이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질문들은 결국 양자세계와 우리가 사는 이 거시세계 사이의 근본적인 연결고리를 이해하려는 아주 오래된 탐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시적 양자 터널링이 그 연결고리를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죠. 이 거대한 퍼즐을 푸는 데 있어서요. 이처럼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으니까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정말 뜨거울 수밖에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만 봐도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법, 내셔널 퀀텀 이니셔티브 액트 같은 걸 통해서 국가적으로 양자과학 기술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이런 거시적 양자 현상 연구는 기술 패권 경쟁이나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주제군요. 그렇죠. 또 가디언, 더 가디언이나 워싱턴 포스트, 더 워싱턴 포스트 같은 주요 언론들도 이번 노벨상 소식을 아주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네. 그 보도들을 보면 눈에 보이는 회로칩에서 양자 현상이 나타났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일반 대중에게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과 호기심을 안겨주었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아, 과학의 대중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군요. 네,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럼 한국 내 상황도 잠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연구는 어떤가요? 국내에서도 물론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양자나노과학연구단 같은 곳에서는 원자나 분자 수준의 아주 작은 나노구조물 해서 양자 현상을 정밀하게 탐구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 IBS요? 네. 이런 기초 연구가 결국 거시적 양자 현상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양자과학 기술을 미래 전략 기술로 선정하고 육성하고 있어서요. 네, 그렇죠. 국가 전략 기술이죠. 네. 그래서 관련 연구나 응용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국내 연구 역량도 계속 커지겠네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이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일 수 있을지, 그리고 미래는 어떨지 좀 전망해보죠. 핵심 응용 분야를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핵심 응용 분야를 꼽아보자면요. 첫째는 역시 여러 번 나왔지만 양자 컴퓨터입니다. 네, 양자 컴퓨터. 이미 말씀드렸듯이 초전도 큐비트의 작동 원리 자체가 이 거시적 양자 현상에 깊이 기반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IBM 같은 곳에서 개발 중인 바로 그 기술이죠. 거시적 양자 터널링 연구가 없었다면 지금의 초전도 양자 컴퓨터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정말 핵심 기반 기술이군요. 네, 두 번째는 양자 센서입니다. 터널링이나 초전도 현상을 이용한 센서는요, 기존 센서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자기장이나 전기장을 측정할 수 있어요. 훨씬 민감하게요.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의료 분야에서 뇌 활동을 측정하는 MEG나 MRI의 성능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땅속 자원을 탐사하는 지질 탐사 또는 아주 미세한 중력 변화를 측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초정밀 측정이 필요한 모든 곳에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죠. 와, 활용 분야가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죠. 세 번째로는 양자 통신이나 암호 분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시적 양자 현상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은 미래의 양자 정보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연결될 수 있거든요. 아, 통신 쪽으로도요? 네, 아직 이게 직접적인 암호화 기술로 쓰이는 단계는 아니지만 양자 상태를 안정적으로 다루는 기반 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반 기술로서 중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료과학이나 나노 시스템 분야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위상학적 물질이나 자성 도메인에서 터널링이 발견된 것처럼 새로운 기능을 가진 물질을 설계하거나 나노스케일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현상을 응용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물질 개발에도 쓰일 수 있겠군요.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네, 가능성은 정말 넓습니다. 그래서 2025년 10월 현재 시점에서 향후 전망을 좀 요약해보면요. 네,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확장성 문제입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 개발의 가장 큰 숙제가 결국 얼마나 많은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제어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렇죠. 큐비트 개수 늘리는 게 어렵다고들 하죠. 네. 이 거시적 양자 현상에 대한 연구가 바로 이 확장성의 한계를 돌파할 열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더 크고 복잡한 양자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하고 제어할 것인가, 이 방법을 찾는 거죠. 돌파구가 될 수 있겠네요. 둘째는 환경 제어입니다.
거시 시스템은 미시 시스템보다 환경 노이즈에 훨씬 더 취약해요. 아까 말한 결호분한 문제 때문에요. 네, 쉽게 깨진다고 하셨죠? 네. 따라서 이 현상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려면 극저온 환경을 유지하거나 초정밀 제어를 하거나 노이즈를 차단하는 기술 같은 것들이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이 분야의 발전이 필수적이에요. 제어 기술이 관건이군요. 그렇죠. 실제는 응용 영역 확대입니다. 양자 컴퓨터 외에도 말씀드린 센서, 통신, 차세대 소자 등등 다양한 분야로 응용 가능성이 계속 탐색될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응용이 나올지도 모르죠. 정말 기대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기초물리학 질문에 대한 탐구는 계속될 겁니다. 어디까지가 양자이고 어디부터 고전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연구는 계속될 것이고 거시적 양자 터널링은 이 경계선을 탐구하는 가장 강력한 실험적 도구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우리는 양자 터널링이라는 처음에는 정말 아주 작은 미시세계의 기묘한 현상으로만 여겨졌던 것이 어떻게 수십억 개의 전자가 모인 거대한 집단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이것이 노벨상을 받고 또 미래 첨단 기술의 핵심으로 떠오르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자세계와 우리가 경험하는 이 거시세계의 경계는 훨씬 희미하고 또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네, 그 경계의 모호함이서 그리고 둘째는 바로 이 희미한 경계를 이해하고 또 제어하는 능력이 양자 컴퓨터 같은 미래 기술을 여는 핵심 열쇠라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이해와 제어, 그 두 가지가 핵심이죠. 자,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당신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신가요? 만약에요, 이렇게 수많은 입자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양자적 존재처럼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면 혹시 우리 주변의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들, 예를 들면 생명 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근본적인 양자 규칙 같은 것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생명 현상 속의 양자 규칙이라 와,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인데요. 네. 앞으로 이 거시적 양자 세계에 대한 탐구가 우리에게 또 어떤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주게 될지 그 여정이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네,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